네, 안녕하십니까. 현재 시간은 2026년 3월 21일 토요일 오후 3시 12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2025년 9월 26일인가요? 9월 20일 네이처 자매지인 바이오마커 리서치라는 저널에 우리나라 연구진들이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논문 제목은 그 코비드 19 백신을 맞은 후에 1년간의 그 암 위험이 관계돼 있다. 백신하고 관계돼 있다. 그래서 대규모 코호트 연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그래서 이 저자분들은 김홍진 선생, 김민호 선생, 그다음에 최명근 선생, 천은미 선생. 자, 이분은 제일 저자인데, 이분 둘이 제일 저자인데, 공동 기여자죠. 이 김홍진님은, 이 선생은 이 논문 작성 당시에 경기도 수원 병무청 정형외과에 계셨던 걸로 그렇게 알려 있고, 이 교신 저자는 천은미 교수인데, 그 이화여대 목동 서울병원에 있는 내과 교수죠. 그래서 앱스트랙트를 보면은 이 사스 코비드 2 이 바이러스가 그 암을 일으킨다는 게 가설적으로 제안이 되어 왔는데, 뭐 가설로만 있고 실제 데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이 대규모 집단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를 하게 됐다는 거죠. 이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나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어떤 회고적으로,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지나간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 회고하는 형식으로 연구를 했다, 그런 뜻이죠. 통계학적으로. 그거를 레트로스펙티브 스터디라고 하죠. 그래서 이분들이 백신을 맞은 다음에 누적 발생률, 모든 암에 대해서 일어날 수 있는 위험하고 암의 누적 발생률을 이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2021년부터 23년까지 3년 동안 수집한 데이터 840만 명에 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조사를 한 거죠. 이 데이터들은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수집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그룹을 백신을 맞은 그룹하고 맞지 않은 그룹,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통계 조사를 한 거죠. 이때 사용한 방법은 멀티 베어러블 콕스 프로포셔널 해저드 모델이라 가지고 다변수 콕스 비례 위험 모델이죠. 이거 하고, 그다음에 위험 비율하고, 그다음에 95% 신뢰 구간, 요 두 가지로 데이터를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통계조사 해보니까 자, 갑상선암의
위험지수, 위험 비율이죠. 위험률이죠. 위험 비율이죠. 위험 비율은 1.35%. 그러니까 1.35. 그러니까 35%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백신 맞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때 95% 신뢰 구간은 1.2에서 1.5 사이니까 신뢰할 만하죠. 1 이상이 되니까. 그 다음에 위암의 위험지수는 1.335. 그러니까 33%가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더 발생할 확률이 더 많다. 그런 거죠. 이때 95% 신뢰 구간도 1.13에서 1.56 신뢰할 만하죠. 그 다음에 대장암은 28%가 더 위험하고요. 자, 폐암의 위험지수는 53%가 더 위험하다. 그 다음에 유방암은 19.7%가 더 위험하다는 얘기요. 그 다음에 전립선암은 상당히 높은데 68%, 거의 70%가 백신 맞은 그룹에서도 더 위험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신 타입별로 나눴을 때는 cDNA 백신, 그 아스트라제네카가 만든 cDNA 백신은 갑상선, 위암,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 이렇게 이런 순으로 위험하고 그 다음에 화이자, 모더나가 만든 mRNA 백신으로 봤을 때는 갑상선, 대장암, 폐암, 그 다음에 유방암.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맞았을 때는 갑상선, 유방암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죠. 자, 유방암은 여기에도 속하고 여기에도 속하죠. 자, 두 군데 mRNA 그러니까 섞어서 맞아도 유방암이 잘 걸리고 그 다음에 mRNA 백신 단독으로 맞았을 때도 유방암이 포함이 되죠. 그리고 특이한 것은 갑상선이 제일 먼저 나와야죠. 갑상선암이 제일 먼저 나오고 여기서도 DNA 백신에서도 갑상선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mRNA 백신을 맞아서도 갑상선이 제일 먼저 위험하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가지 섞어서 맞았을 때도 갑상선이 제일 위험하다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갑상선이 바로 목에 있잖아요. 그 호흡기 입으로 호흡했을 때 입 바로 밑에 갑상선이잖아요. 그죠? 갑상선이 제일 먼저 닿는 기관이니까 여기도 갑상선, 여기도 갑상선, 그리고 특이한 건 유방암, 그 다음에 여기도 유방암, 그렇죠? 이렇게 이런 순으로 위험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잠깐 그 저자들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김홍진 선생하고 김민호 선생이 공동 저자죠. 공동 제일 저자죠. 그리고 이화여대 목동병원에 계신 분 천은미 교수가 교신 저자고요.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려면 이쪽으로 보내시면 되죠. CEM 이화여대. 자, 이분이 김홍진 선생은 이 당시에 논문을 낼 당시에 수원 그 병무청에 정형외과에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분은 잠시만요. 자, 이 김민호 선생이죠. 김민호 선생. 이 김민호 선생은 서울 이화여자대학의 그 서울병원에 정보화 부서에 있었네요. 그 다음에 3번은 누구죠? 3번은 최명근 선생하고 교신 저자 천은미 교수죠. 이분들은 어디 계시냐면은 이화여대 목동병원의 내과에 계신 분들은 내과에서
호흡기 중증 케어과에 계신 분이네. 중증 케어과에 계신 분들의 이 최명근하고 천은미 교수님. 자, 지금부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까요? 자, 편집장님께 이렇게 나오죠. 이 코로나 이 사태가 2019년 12월 달에 발발을 했잖아요. 그래서 코비드 19이라고 이름을 지은 건데, 2019년 그 이전에, 그 몇 년 전에도 사스, 메르스 이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사스하고 이 코비드 19하고 같은 바이러스입니다. 같은 바이러스. 그러니까 바이러스 이름은 사스 코브2고 그다음에 이 질병 이름이 코비드 19이에요. 코비드 19. 이거는 질병명이고 이거는 바이러스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이즈하고 HIV와 관계하고 똑같은 거죠. HIV는 바이러스 이름이고 에이즈는 질병 이름이죠. 자, 그래서 이때 백신이 빠르게 개발이 되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1, 2년 안에 이게 개발이 됐다는 것도 우습고, 또 그걸 또 승인을 해줬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백신 맞고서 뭐 암이다, 뭐 심낭염이다, 뭐 심근염이다, 뭐 뇌졸중이다, 뭐 혈소판 감소증이다. 지금 엄청난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문제가 뭔가가 거대한 음모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사스 코브2 이 바이러스가 모르긴 해도 바람성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저자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한 10가지 종류가 되거든요. 근데 인유두종 바이러스, 그다음에 앱스타인바 바이러스, 그다음에 간염 바이러스죠. 간염 B형, C형 바이러스. 지금 보시는 거는 다른 논문인데, 그 인간한테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는 파필로마 바이러스,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그다음에 폴리오마 바이러스, BKJC, 그다음에 메르켈 셀 폴리오마 바이러스, 앱스테인바 바이러스, 휴먼 헤르피스 바이러스 8형, 그 다음에 카포시 6종 허피스 바이러스, 그 다음에 T셀 루케미아 바이러스 4번 타입 2, 그 다음에 세균으로는 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이런 것들이 인간한테 암을 일으킨다고 이제 알려져 왔거든요. 그래서 이 사스 코브2도 바람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가설적으로 이제는 제한이 돼 왔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그 메커니즘은 뭐냐면, 레닌 엔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 이거 첫 번째. 그다음에 바이러스가 이제 자체적으로 돌연변이